여야의 대선 대진표가 이제 확정이 되면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가 윤 후보에게 1대1 토론 회동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에는 야당 후보와 여당 후보 1대1 토론 서로 제안하는 이런 장면은 흔하게 발생하는 장면은 아니죠.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자신감의 발로 같아요. 넌 토론 못하지? 난 토론 자신 있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저런 제안만을 해서라도 본인에게 상당히 이득이에요. 안 하면은 그래 피하는 거 아니야. 자신 없어서 피하는 거지 라는 거고, 만약에 성사되면은 본인이 좀 더 강점이 있고 잘한다고 생각을 할 테니까 윤석열 후보를 토론회에서 상당히 뭐 공격도 하고 좀 부적절한 발언도 이끌어내고 그런 걸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것은 되게 이재명 후보가 순발력 있게 잘 제안을 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마다하지 않겠다, 해볼 수도 있다 그런 여지를 뒀다고 하는데 냉정하게 지금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성사 가능성 1대1 토론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고민스러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받기도 뭐하고 안 받는다고. 네, 물론 안 받죠. 안 받는데 언제까지 계속 안 받겠냐는 거예요. 근데 안 받으면 수세에 몰리는 거거든요. 아, 정책 토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저러는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그러니까 거죠. 신중하게 검토한다라고 그냥.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자연스럽게 TV 토론은 또 예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기까지는 아마 1대1로 만나는 것, 그리고 1대1 토론하는 장면을 안 만들려고 아마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저는 오늘 모 정치부 기자한테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는데요. 오늘 뭐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자영업자들 손실보상금으로 50조 원 주겠다고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어요. 네.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뭐 많이 들면 25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나는 50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50조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 것인지가 인터뷰 안에는 없어서 기자들이 물어봤답니다, 후보한테.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더래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50조를 얘기했는지가, 어떻게 지원하겠다는지를 대답을 못해서, 그래서 국민의힘에 기자들이 막 요청을 했답니다. 그렇죠. 50조 원 그게 어디서 나온 금액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자영업자들 임대료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지원하잖아요. 보증금 있잖아요.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금액으로 50조 원을 얘기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임대보증금을 국가가 50조 원을 다 지원해 주겠다는 것인지 이것도 좀 명확하지 않은데,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얘기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50조 원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로 지급하는 거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고, 자기는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50조 원 얘기해놓고 그게 50조 원이 어디서 나온 돈인지를 모르고 말하는 거. 이런데 어떻게 정책 토론을 합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정권 교체론만 가지고 집권을 하겠다고 얘기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돼요.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다음 다룰 아이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 두 사람 미래라는 단어와 재난지원금을 갖고도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 후보는요, 저는 미래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은 주로 과거를 이야기한다. 누구를 잡아 넣겠다고도 하더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 탈출 작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자꾸 미래 얘기하는 거 이런 얘기인 것 같고요. 내미려는 정권 교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원금을 가지고도 충돌이 좀 벌어졌습니다. 말씀 들으신 대로 손실보상 관점에서 접근해야 된다. 윤석열 후보의 최근 발언이었던 것 같고요. 오늘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백성이 굶고 있는데 곳간에 쌀 비축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지금 당장 하자 이런 말인 것 같은데 두 후보 간의 공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장 교수님 말씀 먼저 듣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 이재명 후보가 곳간에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올해만 해도 재정 적자가 90조예요. 물론 추가 세수가 40조 들어온다고 해서 그거를 비축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조금 저런 돈이 들어오면 좀 빚부터 갚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해야지, 야, 돈 들어왔으니까 전 국민한테 또 똑같이 한 22만 원씩 나눠주자. 이것은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다.
그리고 많은 불만이 있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 몰린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께서 좀 다르게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쩔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돈 준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습니까?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국민이 누가 있어요? 이재명 지사가 주자고 하니까 좋아요. 손실보상 50조 이렇게 내놓는 건데 이 물꼬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먼저 물꼬를 텄다. 그래서 야당만 비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니 근데 비난하면 논리가 맞아야 되잖아요. 저쪽은 지금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럼 국민의힘은 뭐예요? 저쪽이 포퓰리즘이니까 우리도 포퓰리즘으로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겠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선별 지원하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선별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선별 지원 얘기는 없고 그냥 손실보상금 우리도 50조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똑같아지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정책적으로 세부적으로 이렇게 준비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 재정을 걱정하잖아요. 그러면서도 손실보상금 추가로 지급해야 된다고 또 주장해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포퓰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뭐 메르켈 전 독일 총리도 그럼 포퓰리스트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손실보상 나는 자영업자들한테 인건비까지 전부 다 지원해 줍니까? 일본은 그러면은 아베 총리는 뭡니까? 일본 총리들은 다 그런 포퓰리스트네요.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가 재정 문제 걱정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뭐 무조건 우리가 40% 후반대 GDP 대비 국가 부채가 그만큼 있다고 해서 안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저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는 생각하는데요. 빚 늘어나는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걱정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코로나19 상황 지나면서 자영업자들 전부 빚에 허덕이고 있잖아요. 예. 국민들, 비정규직들 훨씬 더 사실 피해 많이 봤어요. 직장에서 잘리고 돈도 못 벌고 이런 국민들한테 겨우 돈이라고 준 거 몇십만 원씩 준 게 전부예요. 그래놓고 국가 재정, 국가 국간만 걱정하는 게 이게 제대로 된 국가 역할이냐. 그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좀 제기하고 싶은 것이고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잠시만요. 국민은 빚지는데 국가는 부자면 뭐 합니까? 저희가 하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리고 사실은 보편이냐 선별이냐 이 한 시간 정도 가치관 철학에서 나오는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손실보상제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을 김성환 평론가님은 비판하시지만 민주당이나 이재명 후보는 비판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손실보상제를 소급 입법해서라도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민주당을 향한 정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가지고 너무 비판을 하시면은 민주당이 옹색해져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아니요, 손실보상금 더 큰 폭으로 더 실질적으로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했던 건 국민의힘이에요. 오히려 민주당이 손실보상금 얘기 나왔을 때 국민의힘은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반대를 못 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사실 손실보상금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비판이 안 나오잖아요. 민주당에서는 이 얘기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정 걱정할 거면 그러면 손실보상금 어떻게 더 주겠다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럼 어느 정도를 가지고 얼만큼을 국민들한테 지원해 줄 것인가, 그동안에 지원해 준 게 부족하다고 하면 얼만큼 더 지원해 줄 것인가, 이런 것에 관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나 이만큼 상대방이 이러니까 나 그럼 더 크게 이만큼 구체화되어 있지도 않은 얘기를 그냥 막 꺼내고 던지는 게 이게 맞냐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구체화되지 않은 공약을 제일 남발한 건 이재명 후보입니다. 예를 들면 음식점 총량제라든지 아니면 주 4일 근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막 그냥 본인 아이디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 후보도 비판받을 소지가 많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경쟁할 거예요. 서로 그냥 여러 가지 정책 공약을 내세워서 국민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할 거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보시죠. 받는 그 느낌은 이건 것 같아요. 어쨌든 김성환 평론가께서는 정책 경쟁이 벌어질 것 같다. 그거 본격적으로 논쟁하자. 근데 장성철 교수님은 둘 다 준비가 좀 안 된 것 같다. 안 됐죠. 네, 맞습니다. 이 얘기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뭐 말씀하셨던 거 음식점 총량제라든가 이런 것들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했다고는 하지만 여당 후보로서 그런 아이디어를 공개적으로 얘기할 때는 거기에 따른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어야 한다. 좀 더 조율된 방식으로 의견들을 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동감합니다. 아니, 그리고 이런 말씀 이게 마지막 맞습니까? 짧게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토지, 주택 이건 공공재다. 이게 맞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막 던지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자칫 잘못하면
저는 준비 안 된 후보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 될 수가 있어요. 다음 아니, 주에는 지금 네네, 공공주택에 관한 말씀드렸습니다. 거는요. 독일이나 프랑스나 다른 데도 저희가 그 마찬가지지만 시간을 확보해야 되니까. 사회주택이라고 하는 네네. 개념에 그러니까 평균 독일 같은 경우에 네. 한 36% 정도가 공공주택으로 돼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얘기는